네, 3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과 학과장 조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는 누구나 다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 학생들 그리고 특히 조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조교 선생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요. 조교 선생님들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질문에 한 분 한 분 먼저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학생들이 또 질문이 있는 거 받아주시고 해서 3시 30분까지 요 조교 선생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학년 때 듣지 못했던 전공 필수 교과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2학년에 올라가면 2학년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수하지 못했던 전공 필수 선택 교과목을 2학년 시간표 맞춰서 다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4학년 때까지 개인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1학년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그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하나랑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공 선택과 동시에 복수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속해 있는 그 학과의 전공 학생들이 주로 어떤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지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복수 전공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전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여분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느 전공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빨리 나가야 되는 바쁘신 조교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학부 임지연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입장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학년 때 이수하지 못한 전공 필수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바로 이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4학년 때까지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제학부에서는 주로 어떤 복수 전공을 많이 선택하는지 혹시 임지연 선생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학부 사무조교입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 과목이 없어서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수님께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그 제한을 걸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 학년에 맞는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 너무 다양하게 선택을 합니다. 다만 국제학부를 선택하는 이전공 학생들 비율을 보면 어문계열 학생들이 대부분 국제학부를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국제학부 학생들은 복수전공, 어문계열 학생들이 국제학부로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사실 국제학부 학생들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전공으로 어문계열을 많이 선택하나 봅니다. 다행스러운 건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국제학부의 경우는 지금 없다는 거죠. 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혹시 심리학과 조교 선생님 계실까요? 이렇게 성함은 안 아, 써주셨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심리학과 조교 최범주라고 합니다. 저희도 국제학부랑 마찬가지로 그 전공 필수 과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 과목으로 전공 기초 심리학 개론이 있는데요. 개론이던 전공 과목이던 저희가 이수하면 좋은 그 학년을 권고는 하지만 거기에 딱 맞춰서 들어야 되는 시간표는 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여러 가지 강사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사정 하에 시간표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그 졸업 최저 이수 학점에 맞춰가지고 매 학기, 그다음에 매년 듣고 싶은 과목을 이제 권고 학년에 맞춰서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해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복수 전공은 뭐 아동학이라던가 사회복지학이라던가 이런 심리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제2전공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니즈가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딱 뭐 어느 과가 좀 많이 몰린다 이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되게 골고루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조금 안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신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이 전공을 많이 선택하는 건 나가려면 맞다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씀이셨습니다. 네, 나가고 어, 싶은데? 네, 박오원 교수님께서 네,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서 그 질문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공 기초하고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학과는 이제 경영 계열이라고 해서 경영학과하고 이제 회계학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영 회계를 택하는 경우에는 전공 기초 과목으로 경영 원론하고 회계학 원론, 그러니까 두 학과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영 원론하고 회계학 원론을 이제 꼭 들으셔야 되는데 두 개의 과목이 모두 이제 매 학기에 두 분반 혹은 세 분반씩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1학년 때 못 들으면 2학년 때 이제 들어도 근데 경영학 원론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영학 원론 뭐 하고 회계학 원론 1학년 때 들으면 가장 좋고요. 근데 회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선수 과목처럼 회계학 원론을 기본적으로 좀 들어야지 그 다음 과목인 이제 뭐 중급 회계라든지 관리 회계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아마 회계학 원론을 먼저 듣는 거를 좀 권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경영학과는 경영학 원론을 먼저 들으면 좋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수 과목을 들으면서 경영학 원론을 또 듣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경영학과의 그 전공 필수 과목은 총 4과목인데요. 인적자원관리, 생산경영,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이제 마케팅 이 4과목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2학년 1학기하고 2학기 때 좀 나눠서 예, 2과목씩 이렇게 들으면 이 경영학이라는 게 학문 분야가 되게 넓기 때문에 그 전공 필수 과목을 들은 다음에 본인의 진로나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쪽 분야에 맞춰가지고 그 관련된 이제 선택 과목을 집중해서 듣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진로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돼서요. 필수 과목은 가능하면 2학년 때 예, 모두 있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이게 줌회의라서 기록이 되는데 이 네. 기록한 내용을 여기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창호 교수님께서도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창호 교수님 혹시 지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저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추가로 더 우리 자유전공학과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 공통적인 내용은 그 자유전공 학생들이 사실은 1학년 때는 이제 자유롭게 전공 과목들을 듣다가 1학년 2학기나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공 기초 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 학부에서 개설하는 전공 기초 과목은 1학기, 2학기 때 각각 프로그램 과목 1, 2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공 기초로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수학, 과학에 관련된 학점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관련된 모든 과목이 다 필수는 아닌데 수학, 과학 합쳐가지고 10몇 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지 졸업 요건을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강을 1학년 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꼭 언제 수강해야 된다는 그건 없는데 가능한 한 학생들이 약간의 선수 과목 개념이 있으니까 일찍 수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수 전공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요새는 다른 자연 계열 학생이나 간혹 가다가 인문 계열 학생들도 뭐 수학이나 그런 쪽에 자신이 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 학부로. 그다음에 저희 학부에서 다른 학부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은 제일 많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공학 쪽 복수 전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공학 쪽에 대부분의 학과에서 제일 복수 전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 쪽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하실 때 굉장히 힘드시다. 그리고 마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학부 사정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해 주신 게 겨울방학 때 뭐를 준비하면 좋으냐 하는 거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유전공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1학년 때 프로그램 과목을 이제 수강을 안 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나중에 수강을 하더라도 2, 3, 4학년 때 1학년 때 수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C 프로그램이나 파이썬 프로그램을 좀 개인적으로 약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공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읽기 능력이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교재가 이제 3, 4학년 올라가면은 원서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영어 읽기 능력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서를 읽어야 되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읽기도 준비를, 그러니까 정보통신 컴공 이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과목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창우 교수님, 혹시 여기 요 중위에 기록한 요 부분을 자유전공학과 학생들하고 나중에 이렇게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이 자리에 없는 학생들도 많아서요. 예, 예, 물론 가능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국사학과 조교 선생님도 일찍 접속하셔서 많이 기다려셨을 텐데요. 네, 국사학과 조교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전공 필수는 일단 한국사 기초 사료 읽기, 그리고 사료를 보는 한국사,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학년과 상관없이 2학년으로 저희가 열고는 있지만, 이 과목이 결국 한문을 그냥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 같이 한문 원본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꼭 2학년에 들으실 필요는 없고, 한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시간 나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외에 저희 졸업하려면 당연히 그 전공기초, 한국사학 입문 들어야 하는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결국 대학교에서 국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국사학과 수업 듣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졸업하기 위해선 저희는 시대사 수업 2개와 주제탐구 수업 하나를 들어야 돼요. 시대사 수업은 이제 한국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근대사, 현대사 수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약간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학년 수업이고 최대한 2학년 때 들어주시면 좋지만 4학년 때도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들으실 필요 없고요. 다만 주제탐구 수업은 이제 3학년 수업인데요. 그 난이도가 좀 있어요. 소논문을 직접 쓰는 수업이기 때문에 고학년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수 전공은 저희는 보니까 1전공 심화를 좀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아무래도 그 역사와 그 컨텐츠 쪽을 좀 많이 융합하는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그쪽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사실 국사학과가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경영학과 쪽으로 많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국사학과는 반드시 2학년에 듣지 않고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들으면 되는 그런 과목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약간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나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조교 선생님 계셨던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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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네. 아동학과 선생님 지금 혹시 오디오 연결 중인데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제, 지금 네, 네, 예, 앞에서 네, 말씀 제 지금 줌이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식품영양학과 선생님 줌으로 제신 입장이거든요. 아, 예. 네네. 어떤 걸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전공학과 네, 학생들이 아동학과를 만약에 전공해서 선택해서 갈 경우에 네. 1학년 때 듣지 못했던 전공 필수나 선택 과목이 있을 텐데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하고 아동학과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예, 어느 전공을 많이 선택하는지 그리고 겨울방학 때 혹시 준비했으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는 우선 이제 아동을 둘러싼 가정이나 이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연구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과나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동학개론이라는 전공 기초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아동 발달이나 뭐 아동 상담, 아동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이제 가족 상담이라든지 가족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네, 이런 아동을 둘러싼 전반적인 뭐 전공 서적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교양 과목들을 듣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면 아동학 전공 서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 걸 많이 읽어보고 또 아동학 관련해서 취업 정보도 저희 아동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채용 정보란에 많으니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채용 정보도 좀 함께 확인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마다 그 전공의 그 홈페이지가 있고 들어가면 많은 정보량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의외로 접속을 해서 그 내용들을 잘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너무나 잘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식품영양학과 그 줌을 빌려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식품영양학과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식품영양학과 선생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서류 전달 때문에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음, 어, 에너지 환경공학과 선생님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네, 그러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에너지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앞선 학과들이랑 마찬가지로 전공 필수 과목은 없고요. 이제 전공 선택 과목만 있고, 대신에 이제 전공 기초 과목이 이제 에너지 환경공학, 그 에너지 공학개론이랑 환, 환경공학개론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듣게 되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보통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듣게 되는 편인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에너지환경공학과를 들어오신다면, 일단은 여기 말씀드렸던 환경공학개론이랑 에너지공학개론을 들어주셨으면,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학 계열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년별로 내용이 좀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년에 맞춰서 저희가 이수하려고 하는 그 학년에 맞춰가지고 들어주시길 좀 권하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공학개론이나 에너지공학개론도 있지만 이제 뭐 일반 생물학미 실습이 뭐 일반 화학미 실험이라든가 일반 생물학미 실험 수업을 좀 듣기도 해요. 그래서 그 수업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수업을 좀 같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학과에서 좀 많이 복수 전공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공학 계열이다 보니까 그런지 같은 공학 계열에서 조금 듣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공학을 좀 듣는 학생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랑 그리고 화학과에서도 이제 저희 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케이스도 보긴 했어가지고 화학과랑 생명공학 쪽에서 조금 듣는 것 같고요. 전공 심화하는 학생들도 좀 여러 봤습니다. 네. 네, 에너지 환경공학과의 경우는 복수 전공도 많이 하지만 전공 심화도 훨씬 많이 선택하고 있지요, 학생들이. 네네. 네, 어, 아,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듣다가 여쭙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 그럼 1학년 때 실험을 해야 하는 교과목이 있을까요? 1학년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어쨌든 1학년 때는 보통 저희가 계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딱 1학년 때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공학기론이랑 생명공학기론, 환경공학기론이랑 에너지공학기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화학미 실험이랑 일반 생물학미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학과 수업은 아니에요. 이제 화학과 수업이랑 아마 생명공학과 쪽 수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수업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음,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수업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꼭 들어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실험 과목은 없습니다. 저희 에너지환경공학과에서는요.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면담을 신청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실험 시간을 채우는 거, 1학년 때 해야 하는 실험인데 2학년 올라가면 또 2학년 실험 과목이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화학과의 실험을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에너지 환경공학과에 유리하고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2학년 올라가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군요. 아, 네, 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화학미 실험 1, 2, 일반 생물학미 실험 1, 2 중에서 하나는 꼭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과목은 무조건 들었으면 하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의생명과학과의 조규현 선생님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접속을 하셨는데 혹시 말씀을 아직 안 하신 선생님 식품영양과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선생님께서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혹시 준비되신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조교 선생님과 교수님들께서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 질문 있는 학생들, 네, 한번 질문을 한번 몇 개 받아볼까요? 질문 있는 학생들. 네.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에다 해주셔야 여기 선생님들이 들리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전공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1전공으로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독서 전공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 고민 중에 하나가 회계학과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문과지만 이과와 관련된 학과를 선택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어,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어떤 사업체를 꾸리는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데 그때 도움되는 학과가 회계학과일지 아니면 좀 어렵겠지만 이과와 관련된 학과일지가 궁금합니다. 네, 경영학과 박오은 교수님께서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그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 관련돼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아시겠지만 이제 경영학과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나 활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문 분야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전공을 뭘 할까 한 거는 내가 취업을 해서 뭘 할지에 따라서 이 전공의 선택폭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이 전공은 같은 경영 계열인 이제 회계학과를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는 이제 경영학과라고 해서 경영학과 내에 이제 회계를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학과고요.
그 이외에는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이런 쪽에 가고 싶다 그러면 뭐 경제학과나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쪽에 관심이 있으면 뭐 심리학과 아니면 뭐 마케팅 분야 쪽에 관심이 있으면 뭐 심리나 아니면 미디어 컨텐츠나 공간 소비자 디자인 예, 이런 쪽.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학생의 예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그 졸업하고 진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공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에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희 그 융복합 전공에 보면 이제 스타트업 융복합 전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창업이나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같은 거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창업이 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창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관련 기술을 찾아서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전공을 이제 공학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 학과 학생 중에서도 이제 인문계임에도 불구하고 뭐 컴퓨터 공학이나 아니면 의료학이나 이런 쪽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아무래도 그 관련된 뭐 의료 회사라든지 아니면 IT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걸로 봐서 본인이 좀 굉장히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공학 쪽에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들어도 도움이 되니까 학생이들 들으면 아, 너무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융복함 전공 관련 교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학생이 생각하는 창업의 방향에 맞추어서 네, 복수 전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접속한 학생 중에서 학생들이 여기 조교 선생님이랑 교수님만 접속하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다 나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딱 한 사람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까지만 여기 조교 선생님과 교수님 시간을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요. 딱 한 사람만 네, 저 망설이고 있는데 네, 나와서 해주세요. 네, 의생명과학과 혹시 아까 자리에 안 계셨었는데 계실까요? 네, 네. 접속하셨다가 지금 그래도 질문을 남기면 저희가 과 사무실로 보내서 답을 받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의생명과학과에 대한 질문. 아니, 그 자리, 네, 나와. 네. 어, 자유전공학과 자연계열 서태훈입니다. 그, 네, 의생명 진학 희망하고 있고요. 의생명에 진학해, 뭔데? 어, 그, 융복합에서 그,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질문할 게 없네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메모가 완성이 되면 학과로 보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8분이 되어서 지금 조교 선생님들께도 그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박원 교수님하고 이창우 교수님께서는 녹화한 거를 학생들에게 같이 공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교 선생님들 중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줌이니까 저절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남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요 말씀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그렇죠? 채팅창에 말씀 남겨주시면 이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들 부분만 이렇게 자르고 우리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학과 조교 선생님과 교수님들과의 만남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